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어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신중한 대응이 투자자들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증시의 급등락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의 송화정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 차장, 지난 월요일 금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날? 네. 지난 7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5.57% 하락하며 2,300선대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650선대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이날 급락으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급락이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피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걸 그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락 이후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기도 했었죠. 네, 월요일 급락에 전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초반 2% 넘게 반등하기도 했으나 점차 상승폭이 줄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크게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은 장중 코스피 2,300선, 코스닥 65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이후 약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 2,300선 붕괴, 이게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관세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상호 관세가 발표됐고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불을 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패닉셀에 나섰습니다. 국내 증시는 5%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밖에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는 7에서 12%대 낙폭을 나타내는 등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게 큰 폭의 급락을 하다 보니까 검은 월요일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관세 전쟁 물론 여파가 있는데 관세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말 일단 공매도가 재개된 데 이어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탄핵 선고가 진행되는 등 이달 들어서 증시가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문제는 이제 어쨌든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큰 틀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이어졌습니다. 탄핵 선고로 이 같은 요인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관세 전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정치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다소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 덜 하락한 것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 됐음에도 어쨌든 그 전체적인 관세 전쟁 등등의 여파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증시가 급락을 했지만 늘 그렇지만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급락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주들. 네, 지난주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후보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의 경우 지난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지난 1일 3,165원이던 주가는 15,00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게 뛰었네요. 한 5배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지건설은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무영 전 사회이사가 이 대표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됐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로 알려진 평화홀딩스도 지난 7일 29.98%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평화홀딩스는 김종석 회장이 김 장관과 같은 경주 김씨인데다 계열사 P&DT 공장이 김 장관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김 장관 관련 테마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도 참 그 분류되는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테마주 뭐가 있습니까?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태양금속도 지난 7일 급락장에서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태양금속은 한우삼 회장이 한 전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이유로 한 전 대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치 테마주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인과 학연, 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참 여러분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같은 정치인이라서 올라가고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올라가고 근무 같이 한다는 이유로 올라가고 정말로 실제적인 가치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투자하면 또 이게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대선 기간 내내 좀 테마주의 급등 급락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에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송 차장이 설명한 대로 지금 관세 리스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굉장히 좀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협상 등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업종 대응에 있어서는 내수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 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건설부터 소비까지 동시다발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성과가 부진했던 저평가 내수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세 리스크로 촉발된 조정인 만큼 여전히 관세 무풍지대에 속하는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관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위산업, 조선, 인터넷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네, 너무 이제 급등 급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긴 안목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이제 내수주와 이러한 관세 무풍지대 업종 이런 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송하정 차장이 전하는 글로벌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의 투자 대응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요즘 같은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송하정 차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